세종시의 한 마을, 그곳에 언젠가부터 이상한 집들이 늘어섰습니다.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에 마을이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분 한가운데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한국촌에 이라는 사람이 샀다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행정 중심부 갑도시 건설청장 2017년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그에게 세종시 주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투기로 몸살을 앓은 곳 바로 세종시입니다. 지금 세종시 어떤 상황인지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을, 그곳에 언젠가부터 이상한 집들이 늘어섰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한 작고 하얀 조립식 집들. 이 집의 정체를 잘 알고 있다는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여기 다 벌집이에요.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것들이죠. 그냥 대지로 뒀을 때보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형태로 두면은 나중에 이제 보상 받을 때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4년 전부터 이곳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를 찾기 위해 벌집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낮인데도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불만 켜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방마가. 바깥으로 잔뜩 늘어져 있는 살림살이들은 거의 다 새 것이고 집안엔 인기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어쨌든 사람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선거 공보물, 20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도 이제 현재는 이렇게 그냥 있는 거죠. 네. 선거가 한 2주 정도 지났음에도 치워지지 않고 있고 실거주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마을에 자리 잡은 비어있는 벌집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사람들 좀 사나요? 저자는 대전, 그 서울 사람. 아니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 그 놈들이요. 그 놈들이 갖고 요거 와서. 벌집 사람들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깡통집이 뭐예요, 저게 저것도. 그냥 가끔 와서 저기 있다 가고 여기다 불 켜놓고 그냥 불 그냥 켜놔야 사람 없는데? 사람도 불 켜놓고 그래요. 그 전기를 써야지 사람 사는 걸로 돼 있는 다음에 그래갖고 그러나. 가족 전체가 온 건 아니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와서 계시더라고. 여기 사는 거예요? 근무해요, 근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꼼수. 이 모든 건 2018년부터 시작됐죠.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에 마을이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분 한가운데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한국촌에 이라는 사람이 샀다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아세요? 저 봉화미가 땅 좋은 거 사놨잖아. 그건 뭐 5천만 원 간다고 하네. 그거 한 200인가 300인. 국토해양부와 건설교통부를 두루 거친 고위공직자 출신인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행정 중심부 갑도시 건설청장 2017년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그에게 세종시 주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청의 수장이었던 그는 퇴임 후 정착할 목적으로 가족을 포함해 4명이 지분을 나눠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후보지가 발표됐고 마침 그곳이 전 행복청장의 땅 인근이었던 겁니다. 그의 땅은 그저 횡한 길가에 위치한 상가 한 채로 보입니다. 과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인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수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 MBN에서 요즘 취재 중인데 요 근처에 그 예전에 의원 청장님이 그 밑이죠. 물러나면서 여기 봉암리에 단층짜리 식당 있어요. 산 밑에. 그 땅을 공동명도 취득을 했죠. 근데 누가 봐도 뻔한 거죠, 그거는. 부동산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이 땅 매입에 내부 정보가 이용됐을 거라 추정합니다. 증거물 청분으로 그 사람 바로 옆에 옆에 이제 시중시에서 그 땅을 샀어요. 시중시 여기 산다 하기 위해서. 지금은 농지와 공터뿐이지만 스마트 국가산단 추진이 본격화되면 도로가 신설돼 교통요지가 될 수 있죠. 그럴 경우 부동산의 가치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아, 이제 진짜 너무한데. 이제 너무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아. 야, 산업단지 지어 들어오는데 이걸 사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건 완전 직접 영향권이거든요. 그 세종시 연서면에 구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만들면 트래픽이 늘어나도 이쪽으로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IC도 이쪽에 있고, 그죠? 딱 그 목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여기는 상업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땅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1년 전에 청장이 나서서 샀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의혹. 이 수상한 행적을 알아챈 것은 경찰이 유일했습니다. 도대체 자체 전수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행복적은 포함이 안 됐었어요. 세종시 공무원들 안에서만 했고요. 저희도 거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종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행복청은 저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행복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대상이 아니었나? 전 행복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N의 김용훈 PD라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아시죠? 왜 전화하셨죠? 세종시에 토지 매입한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사항이나 지금 관련된 내용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얘기해야 뭐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 다 뒤져버리고. 알았습니다. 아, 간단하게 몇 말씀 좀 여쭤봐도 얘기 없어요. 예. 아, 선생님 여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도 믿어주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전 행복청장. 반복된 연락에도 그는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내부 정보 활용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며칠 뒤 취재팀에게 연락을 해온 행복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김용훈 PD입니다. 국토부에 있으면서 신도시 담당 과장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평 땅을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꼴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마음이 답답해요.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지금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기를 했을 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아직 기소 전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 행복청장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내가 이제 퇴임 후에 머무를 곳을 좀 찾으려고 구입한 것뿐이다. 이렇게 사전 정보에 의한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보통 개발지역 안에서 투기가 벌어지고 이러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개발지역 바깥, 인근 지역 이렇게까지 확대되네요. 진짜 선수들은 이제 개발지구 밖에서 보통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보까지 알고 우선 이제 지구 내에서 보통 이렇게 벌어지는 투기라는 거는 결국 그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 지구 바깥이죠. 지구 바깥에서는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개발 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경제적인 이익도 있는 데다가 거기서 다시 토지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개발할 수 있죠. 네, 자기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투기 낯설지가 않습니다. 뭐 1기, 2기 신도시 시대 때도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1기 신도시 때는 이 공직자 131명이 구속됐고 2기 신도시 때는 공무원 27명이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이런 실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